이번 시간에는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날짜와 시간을 구하기 위한 클래스인 데이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API를 보시면요.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중에 클래스 중에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생겨 있는 클래스가 데이트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데이트 클래스의 since 부분을 보시면 JDK 1.0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데이트는 제일 최초 만들어진 클래스인 만큼 지역화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화라는 것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간도 다를 수 있고 통화,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언어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지역화에 맞춘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이트는 그런 지역화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이트 클래스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클래스가 칼렌다라는 클래스예요. 나중에 칼렌다라는 클래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트라는 요 클래스를 잠깐 보시면은 생성자 부분이잖아요. 생성자 부분에 이렇게 deprecated라고 되어 있는 생성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메서드 쪽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많은 메서드들이 deprecat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deprecated 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까만색 두 줄이 쭉 그어지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컴파일 에러가 난다던가 실행이 안 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까만 줄이 쫙쫙 그어지는 메서드나 생성자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볼 텐데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고 있는 데이트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데이트는 아까 보셨듯이 랭 패키지가 아니라 유틸 패키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니까 지금 나온 거고요. 자동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데이트가 자바 유틸 패키지에도 존재하는데 java.sql 패키지에도 존재하거든요. 엉뚱하게 임포트 하시면 막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유틸 패키지에 있는 데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데이트 이렇게 데이트 객체를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현재 시간과 날짜 정보를 데이트 인스턴스가 가지게 됩니다. 이 데이트 인스턴스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어서 date.toString, 데이트를 그냥 출력해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력해 보면 지금 현재 연도, 월, 요일 등등의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형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 값을 출력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틸 패키지가 simple date format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거든요.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simple date format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생성을 해볼 텐데 이 심플 데이트 포맷을 이렇게 생성하실 때 이 생성자의 인자에다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형태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YYYY는 연도를 4자릿수로 표현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 점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월이 출력될 텐데 월을 두 자릿수로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월은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간, 분, 초 나타낼 때 분도 M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연도, 월에 나오는 월은 대문자로 MM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 며칠 하는 것도 두 글자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일은 D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DD 이렇게 하시면 연도, 월, 일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같이 표현하고 싶은데 문자열이 막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at이라고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싱글 커터로 감싸서 넣어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나타내고 싶은데 시간은 h예요. 그래서 hh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게 하고 요게 나오는 이제 이런 콜론 이런 것들은 적당히 표현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 초까지 나타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번 시간에는 자바점 타임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바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타임 API는 부족한 기능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클래스들은 디자인 자체가 조금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자바점 유틸의 데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1900년도부터만 시작을 한다던가 월이 0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좀 직관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슈들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몇몇 개발자들은 조다 다시 타임 같은 서드파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JDK 코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더 좋은 직관적인 API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디자인한 데이트 타임 API를 자바 SE8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다타임의 저자인 스티븐 컬브 및 오라클의 주도 아래서 JSR 310 표준에 맞춰서 자바 SE8에 자바점 타임 패키지에 새로운 API를 포함해서 릴리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타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새로운 이 API의 핵심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다양한 팩토리 메서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객체 자기 자신의 특정 요소를 가지고 인스턴스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경우에 오브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다른 타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fro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사용이 돼요. 이렇게 이들은 서로 짝을 이루고 스트링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타임 포인트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컬 데이트 타임 now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 텐데요. 이 now는 현재 시간을 구해요. 그래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가진 객체를 생성해 냅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임 포인트. 자, 출력해 보면 지금 현재 시간 현재에 대한 정보를 가진 객체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 객체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로컬 데이트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생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타임 패키지에 있는 거니까 임포트 하시면 될 거고요. 로컬 데이트에 로컬 데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브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원하는 날짜가 뭐 2012년 12월 12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되는데요. 2012년 12월 12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상수들도 제공하는데요. month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뭐 디셈버 이런 인읰 타입의 상수를 이용해 주시면 12월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12일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 보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 보면 2012년 12월 12일에 대한 정보를 가진 데이트, 로컬 데이트라는 날짜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로컬 타임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 타임을 이용해서 로컬 타임 점 아까 오브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했었죠. 뭐 17시 18분에 대한 정보를 가진 객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출력해 보면 17시 18분 시간만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이렇게 시간만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로컬 타임 객체를 생성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 타임 점 이번에는 파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이용하셔서 10시 뭐 15분 30초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시간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출력해 보면 해당 타입에 대한 값을 가진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 날짜와 시간 정보를 get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도 있는데요. 타임 포인트 아까 우리 객체 만들었었죠. 얘 객체가 갖고 있는 to local date 뭐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해 보면 로컬 데이트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로컬 데이트는 그 데이트에 대한 정보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연, 월, 일까지만 출력이 되죠. 맨 처음에 이 타임 포인트로 출력했을 때는 뭐 시라던가 다른 종류의 값들도 출력이 됐던 거에 반해서 이렇게 얻어낸다던가 다시 출력하면서 바로 보자면 이 타임 포인트에 get 메서드를 이용하시는데 get months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요. 실제 이제 이 month라는 타입을 얻어내요. 그래서 month가 지금 현재 1월이기 때문에 얘가 get month value까지 돼서 1월을 값을 얻어내는데 또 get month 이러면 리턴 타입 자체가 month 타입이에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month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아까 얻어냈었는데 이거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month
타입을 얻었었고요. month 타입으로 월에 대한 또 정보를 얻어볼 때 month get value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해 보면 아까처럼 1월에 대한 정보를 int 값으로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타임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각각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고 싶다. get 하고 나오는 정보들을 쭉 얻어내실 수 있는데요. hour 하시면 시간, 분, 초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편하게 얻어내실 수 있어요. 이런 getter 메서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나 칼렌더와 다르게 우리가 month 정보를 출력했을 때 플러스 1을 하지 않아도 제대로 월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바 8에서는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API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점 타임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바 IO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O 패키지의 I는 인풋을 의미하고요. O는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값들을 인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밖으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콘솔이 될 수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모든 값들을 아웃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IO는 그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IO는 크게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과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들로 나뉘어집니다.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리더라는 추상 클래스와 라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개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들어지는 클래스 중에서 어딘가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표현하는 IO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의 구분은 생성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4가지 추상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제 그 4가지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다양한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없다면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입니다. 약간 헷갈리시나요?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1바이트나 1캐릭터 단위로 입력하거나 바이트 배열 혹은 캐릭터 배열 단위로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출력하는 메서드가 단순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입력, 출력을 하려면 이 4가지 추상 메서드를 생성자에서 받아들이는 IO 클래스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파일로부터 입력받고 쓰기 위한 클래스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요. 배열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클래스는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캐릭터 리더, 캐릭터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해당 클래스들은 어디로부터 어디에라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IO 클래스들이에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 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같은 클래스를 보면요. 다양한 데이터형으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요. 프린트 라이터 클래스를 보면 다양하게 한 줄을 출력하는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를 막 가지고 있거든요. 버퍼 리더는 한 줄을 입력받아내는 리드 라인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클래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받아내거나 읽어내거나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내는데 조금 더 편한 방식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수도꼭지에 샤워 꼭지 같은 거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그냥 나오는 게 앞서 말했던 어디로부터 받아낼 거냐 하는 것들이고요. 샤워 꼭지를 끼우는데 어떤 샤워 꼭지 자바 IO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O 패키지의 I는 인풋을 의미하고요. O는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값들을 인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밖으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콘솔이 될 수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모든 값들을 아웃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IO는 그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IO는 크게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과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들로 나뉘어집니다.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리더라는 추상 클래스와 라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개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들어지는 클래스 중에서 어딘가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표현하는 IO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의 구분은 생성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4가지 추상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제 그 4가지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다양한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없다면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입니다. 약간 헷갈리시나요?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1바이트나 1캐릭터 단위로 입력하거나 바이트 배열 혹은 캐릭터 배열 단위로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출력하는 메서드가 단순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입력, 출력을 하려면 이 4가지 추상 메서드를 생성자에서 받아들이는 IO 클래스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파일로부터 입력받고 쓰기 위한 클래스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요. 배열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클래스는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캐릭터 리더, 캐릭터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해당 클래스들은 어디로부터 어디에라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IO 클래스들이에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 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같은 클래스를 보면요. 다양한 데이터형으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요. 프린트 라이터 클래스를 보면 다양하게 한 줄을 출력하는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를 막 가지고 있거든요. 버퍼 리더는 한 줄을 입력받아내는 리드 라인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클래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받아내거나 읽어내거나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내는데 조금 더 편한 방식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수도꼭지에 샤워 꼭지 같은 거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그냥 나오는 게 앞서 말했던 어디로부터 받아낼 거냐 하는 것들이고요. 샤워 꼭지를 끼우는데 어떤 샤워 꼭지 끼우니까 물이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옆으로 나오고 어떤 샤워 꼭지는 조금 물이 수압이 세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기능을 가진 클래스들, 장식하는 클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왜 장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자바 IO라고 하는 것이요. 데코레이터라는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를 마치 장식하는 것처럼 생성자에서 감싸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하나만 그냥 생성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에다가 샤워꼭지를 하나 끼웠고 거기에다 연수기를 끼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클래스를
생성했는데 그 안에 생성자 안에다가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IO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연습해 가시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직접 IO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는 클래스의 이름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로부터 한 바이트씩 읽어드려서 파일에 다시 한 바이트씩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 있는 요 동영상, 이건 동영상이 아니죠. 요 PPT는 저희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동영상인데, 뭐, 지금 보고 계신 생활 코딩 자바 강의가 새로운 강의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 수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150시간 분량의 거대한 단일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꽤 많은 학습자가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완주를 못하면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갖더라고요. 또 단지 예외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할 뿐임에도 예외가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 모든 수업을 다 듣기도 어렵지만 다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완주하지 못하면 무지한 상태가 되고 완주하면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자바 수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선 자바 1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최대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버그를 찾는 법, 설명서를 보는 법과 같이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됩니다. 자바 1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된 수업이면 언젠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충이또외 이 모든 지식들의 선후관계가 궁금하신 분은 지식 지도인 서마를 방문해 주세요. 예, 지금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인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input을, 즉 입력값을 어떻게 주나 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다양한 것들 입력값이 될 수 있어요. 예, 가장 일반적인 것은 argument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텍스트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argume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이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그것도 입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얘기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동작한다면 그 사운드, 오디오도 입력이 될 것이고요.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한 출력 결과를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의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화면에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그것도 입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얘기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동작한다면 그 사운드, 오디오도 입력이 될 것이고요.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한 출력 결과를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의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파일에 쓸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게 또 출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입력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프로그램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OK Java Go-in Home이라고 하는 이 앱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클립스를 열고 또 이 자바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id 값을 직접 수정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해 주셔야겠죠? 예, 이거 충분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나쁜 거거나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만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또 이사를 매일 하다 보면 또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아쉬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id의 값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코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가 어떻게 하고 싶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 정보를 입력해서 저 id 값을 세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검색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한 달 동안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팝업이 뜨면서 거기에 어떤 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바 팝업 input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검색어는 바로 그런 일을 해주는 자바의 기술이 스윙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여기 이렇게 스윙이라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색했더니 제가 필요할 것 같은 제목을 누군가 질문해 놓은 게 있네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더니 여기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show, 보여주다, input, 입력하다, 뭘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이제 뭐죠? 윈도우 같은 창을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대화 상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텍스트라고 적는다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기 전에 저는 요 예제를 기존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OK Java Go-in Home을 카피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input. 자, OK Java Go-in Home input이니까 이름이 같아야 돼요. input을 뒤에 추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밑줄이 쫙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JOptionPane이라고 하는 저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우리가 잘 아는 시스템 out.println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살짝 클릭을 해보면 import JOptionPa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윙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위쪽에 이렇게 생긴 한 줄이 추가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바 X의 스윙에 속해 있는 JOptionPan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로드되었다 라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기에는 enter pass라고 되어 있는데 enter id 라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 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잠깐 기다려 보니까 대박! enter id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부산 아파트 1004호 OK를 눌러볼게요. 클릭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부산 아파트 1004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자바가 스윙이라는 기술의 오픈 옵션 페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에 그 show input dialog라는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생긴 조그만 상자가 뜨고 이 상자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생긴 조그만 상자가 뜨고 이 상자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할 때까지 자바는 실행을 멈춰 있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자바 아파트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자바 아파트, 텍스트 아파트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정말 좋은 기능 아닌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굉장히 똑똑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넣는 방법으로서 showInput dialog라는 사례를 살펴봤는데 입력값을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램프가 이런 일반적인 램프 말고 디밍이라고 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램프를 한번 우리의 집에 있는 거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디밍, 램프, 라이트, 그리고 무드, 램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디밍, 라이트, 그리고 똑같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밍 라이트라고 하는 램프는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라이팅이라는 얘랑은 좀 다르게 set brigh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소드 같은 말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이라고 하면은 10%만큼 밝기가 조정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on 하면 이제 켜지는 거예요. 어느 밝기로? 10%의 밝기로. 자, 이때에 우리가 이 앱을 실행시킬 때 저 밝기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string 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밑줄이 쫙 켜지네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set bright 자, 여기 있는 set bright는 더블형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요걸 입력해서 들어온 값은 더블형이 아니라 string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값은 string인데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더블형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스트링을 더블형으로 컨버팅 할 것인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또 검색 엔진을 키고요. 자바 그리고 string to double conversion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클릭해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더블 점 pass double 이라고 하게 되면 pass는 이제 분석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입력값으로 들어온 문자가 더블형으로 바뀌나 봐요. 자, 클릭, 카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right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 있는 이 bright는 string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통과하게 되면 저만큼이 뭘로 바뀐다? string bright가 더블형 bright로 바뀌니까 이제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는 enter a bright 레벨 이런 식으로 쓰고요.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 자, 그럼 잠시 기다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바 아파트 1004호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브라이트 레벨을 입력하라고 하죠. 그럼 전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 아파트에 무드 등이 브라이트가 10만큼 세팅되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put 값을 이 showInput dialog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친구를 통해서 알아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어떤 인풋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인풋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익히는 것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개발자가 돼서 회사에 취직하면은 정말 옆에서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일 입출력을 핥아봅니다. 첫 번째, 파일을 대상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아무런 변화도 콘솔에 없지만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데이터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에 생긴 파일이에요. 당연히 들어있는 파일이고, 얘를 이클립스 상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A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 뭘 한 거냐? 첫 번째 줄, 자바에서 제공되는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일을 객체로 생성합니다. 이건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건 자바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는 객체죠. 경로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개념은 단어의 의미가 어떤 흐름을 나타냅니다. 흐름, 흘러가는 것,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아웃풋 스트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풋 스트림이 있을 거고,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다고 했을 때 모니터 쪽으로는 데이터가 나가는 거죠. 키보드로부터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거면 아웃풋, 프로그램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 인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통로 같은 개념을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파일로 출력하기 위한 흐름의 개념이겠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파일로 출력할 거냐, 어떤 목적지로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전달한 거예요. 이제 이쪽 키보드 모니터 개념이 아니라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있는 파일이 되는 거고, 그 파일에 출력하는 흐름을 지금 하나 만든 겁니다. 저는 흔히 빨대를 꽂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빨대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지. 거기다가 write라고 해서, write는 쓰는 거죠. 해당 스트림의 데이터를 쓴다. 얘는 4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받아서 1바이트를 씁니다. 자바에서 입출력을 위한 클래스들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이라는 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리더, 라이터가 있어요. 당연히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이 있고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의 차이는, 이 스트림으로 끝나는 애들은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읽어드리거나 할 때 1바이트 단위로만 읽어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송이 될 때 자바 자료형 중에 바이트 자료형 있죠? 이 바이트 자료형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애고요. 채팅같이 문자 단위로 명확하게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 리더랑 라이터를 쓰게 되는데, 얘가 2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이 디폴트예요. 2바이트씩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지금 사용했던 아웃풋 스트림은 스트림으로 끝나니까 1바이트 기반으로 입출력하는 애고, 그래서 한글 같은 걸 쓰게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write 메서드를 보면 int형으로 데이터를 받아요. int형으로 데이터를 받지만 여기 들어간 데이터가 1바이트 크기의 값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의미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0 이런 값을 출력하겠다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 파일에는 알 수 없는 문자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사실 문자가 아니라 그냥 1바이트 데이터입니다. 1바이트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졌죠. 이 스트림, 출력 스트림을 만들 때 뒤에 매개 변수로 불리언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불리언 값을 주면 결과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이번엔 66을 출력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라고 출력이 됐고요. 이 불리언 값을 true라고 다시 바꿔보면 실행했을 때 뒤에 추가가 됩니다. 이제 입출력을 공부하다 보면 기존에 파일이 있을 경우에 새로 데이터를 쓰겠냐 아니면 append, 추가하겠냐 거기에 대한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false를 주니까 새로 쓰기가 되고 true를 주니까 이어쓰기가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도움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생성자를 보면 처음에는 파일만 제가 전달을 했지만 두 번째 생성자를 보니까 append 여부에 대한 불리언 값이죠.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출력을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 번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 코드 뒤쪽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참조 값이 널이 아니면 즉 객체가 참조되고 있다면 해당 스트림을 클로즈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클로즈는 스트림을 닫아주는 건데 이걸 닫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파일을 내가 이동을 시키려고 또는 삭제를 시키려고 했는데 해당 파일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열려 있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뭐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빨대를 꽂는다고 했죠.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에다가 내가 빨대를 꽂았어요. 그럼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해당 파일을 사용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빨대를 꽂아놨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프로그램만 종료가 돼버린다. 그럼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고 빨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 중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에 데이터를 잘 썼다면 항상 마지막에 스트림을 닫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스트림을 닫아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출력해 봤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입력해 봐야죠. 두 번째 예제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동일한 파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파일 input 스트림을 한번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빨대를 꽂고요. 똑같은 형태예요. F 정말 개발자가 돼서 회사에 취직하면 웹을 공부하실 때 자, 자바 여섯 번째 예제 파일을 길, 동, 프린트해서 뭔가 이걸 입력받게 할 수 있다.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도록 시키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거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출력은 자주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 system.out.print 되는 놈은 키보드를 나타내놔. JD 여러 가지 기트 라인이 동작을 하면 자바 IO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O 패키지의 I는 인풋을 의미하고요. O는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값들을 인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밖으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콘솔이 될 수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모든 값들을 아웃풋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IO는 그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IO는 크게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과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들로 나뉘어집니다.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문자 단위의 입출력 클래스는 모두 리더라는 추상 클래스와 라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4개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들어지는 클래스 중에서 어딘가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표현하는 IO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의 구분은 생성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4가지 추상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제 그 4가지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다양한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없다면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입니다. 약간 헷갈리시나요?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디로부터 입력, 위에서 말했던 4가지 추상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제 그 4가지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다양한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클래스를 받아들이는 생성자가 없다면 어디로부터 받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입니다. 약간 헷갈리시나요?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1바이트나 1캐릭터 단위로 입력하거나 바이트 배열 혹은 캐릭터 배열 단위로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고 출력하는 메서드가 단순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입력, 출력을 하려면 이 4가지 추상 메서드를 생성자에서 받아들이는 IO 클래스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파일로부터 입력받고 쓰기 위한 클래스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요. 배열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클래스는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캐릭터 리더, 캐릭터 라이터 이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해당 클래스들은 어디로부터 어디에라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IO 클래스들이에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 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클래스라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IO 클래스들이에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 대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같은 클래스를 보면요. 다양한 데이터형으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해요. 프린트 라이터 클래스를 보면 다양하게 한 줄을 출력하는 프린트 ln이라는 메서드를 막 가지고 있거든요. 버퍼 리더는 한 줄을 입력받아내는 리드라인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클래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런 클래스를 장식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부터 그냥 무조건 받아내거나 읽어내거나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내는데 조금 더 편한 방식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수도꼭지에
샤워 꼭지 같은 거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꼭지 그냥 나오는 게 앞서 말했던 어디로부터 받아낼 거냐 하는 것들이고요. 샤워 꼭지를 끼우는데 어떤 샤워 꼭지 끼우니까 물이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옆으로 나오고 어떤 샤워 꼭지는 조금 물이 뭐 수압이 세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기능을 가진 클래스들, 장식하는 클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왜 장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자바 IO라고 하는 것이요. 데코레이터라는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를 마치 장식하는 것처럼 생성자에서 감싸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하나만 그냥 생성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도 꼭지에다가 샤워 꼭지를 하나 끼웠고 뭐 거기에다 연수기를 끼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클래스를 생성했는데 그 안에 생성자 안에다가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IO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연습해 가시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